조선이 막 태어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새 나라의 수도 한양에서는 개국을 자축하는 연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생들이 동원됐고 대신들은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조선 개국의 설계자라 불린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정도전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그가 설계했고 이 왕조는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가장 먼저 제거된 사람 또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은 왜 가장 머리가 뛰어났던 신하를 가장 먼저 죽였을까요? 그리고 이방원은 왜 정도전을 반드시 제거해야 했을까요? 정도전은 1342년 경상도 봉화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도전의 가문은 봉화 지방에서 호장을 세습해온 향리 집안이었습니다. 정도전의 외조모는 노비 출신이었고 이 출신 문제는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정도전은 경주 최씨와 혼인했고 아버지 정운경이 중앙관료가 되면서 개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정도전은 이재현의 문화에서 수학했고 이후 이색과 교류하며 유학을 공부했습니다. 정몽주, 이숭인, 하륜과 같은 인물들이 같은 시기에 학문을 닦았습니다. 정도전은 1360년 국자감시에 급제했고 1362년 문과에 합격했습니다. 이 시기에 정도전은 신진사대부로서 강직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공민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공민왕 시해 이후 정치적 격변 속에 휘말렸습니다. 정도전은 권문세족을 비판했고 원나라와 단절하고 명나라와 친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으로 인해 정도전은 권문세족의 미움을 샀고 결국 관직을 잃고 유배되었습니다. 우왕대에는 친원파 세력 이인임의 정책에 반대하다가 다시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 시기 다른 신진사대부들은 변절하거나 복직했지만 정도전은 복직되지 못했습니다. 정도전은 떠돌며 후진을 가르쳤고 그때마다 학당은 반대 세력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도전은 나라를 뒤엎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정도전은 황산대첩으로 고려의 영웅이 된 북방의 이성계를 찾아갔습니다. 이를 보고 정도전이 왕이 될 생각도 없는 이성계를 부추겼다고 생각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성계의 행보를 보면 이성계는 정도전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정도전이 이성계를 처음 만난 1383년보다 앞선 1380년 황산대첩에서 승리를 거둔 후 이성계가 자기 가문이 처음 세워졌던 곳인 전주로 가서 자기 가문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대풍가를 읊었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는 한태조의 상징을 연상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이성계는 아직 고려 조정을 상대할 힘이 없었습니다. 고려에는 여전히 이인임과 최영이 있었고 국력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이 이성계를 만난 것은 역성혁명을 위한 탐색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성계 또한 정도전의 인물됨을 시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 이후 정도전은 권력의 중심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은 절친이었던 정몽주와 정치적으로 대립했습니다. 정도전은 1391년 유배되었고 조선 건국 직전까지 정치의 중심에 있지 못했습니다. 정몽주는 1392년 4월에 죽임을 당했고 정도전은 그때 유배지에 있었습니다. 조선은 1392년 7월에 건국되었습니다. 정도전은 건국 현장에 직접 개입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도전은 개국공신으로 책록되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정도전은 이성계의 비호 아래 국정정비에 참여했습니다. 정도전은 조준, 남은과 함께 국가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정도전은 최고 권력자는 아니었습니다.
재상의 자리는 조준과 백응념이 차지했고 조준의 권력은 매우 강했습니다. 정도전은 한양천도에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결국 따랐습니다. 정도전은 궁궐과 도성의 배치, 경복궁 정가학과 문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정도전은 3군부를 설치했고 사병 혁파를 추진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정도전은 군권과 제도를 통해 권력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표전문 사건으로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계획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실제 전쟁 준비로 보는 견해와 왕자 견제용 명분으로 보는 견해로 나뉩니다. 그러나 요동정벌은 조선의 정당성을 흔드는 선택이었습니다. 조준과 다른 공신들, 왕족들의 반대도 거셌습니다. 이성계는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정도전은 국왕의 명령에 따라 이를 지지했습니다. 이 선택은 성리학적 적장자 원칙에 어긋났습니다. 이 선택으로 신의 왕후 한씨 소생 왕자들과 그 지지 세력은 등을 돌렸습니다. 조정에서도 정도전에 대한 반감이 커졌습니다. 조준을 포함한 중신들조차 점차 정도전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은 정치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사병은 완전히 혁파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는 정도전을 소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정도전은 다른 개국 공신들로부터도 고립되었습니다. 정도전은 권력을 설계했지만 정치적 지지 기반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단 17일 뒤의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했습니다. 이방원은 무력을 동원했습니다. 정도전의 집은 포위되었고 이웃집에는 불이 질러졌습니다. 정도전은 도망쳤고 결국 붙잡혔습니다. 실록은 정도전의 최후를 비굴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단검을 쥐고 있었다는 기록은 저항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정도전은 종친모해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정도전은 반역죄가 아니라 왕족을 해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죽었습니다. 실록은 정도전을 가혹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대에는 정도전을 애도하는 시도 남았습니다. 진흙위는 정도전의 공을 태산에 비유했습니다. 문제는 오직 세자 책봉 하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정도전은 혁명가였지만 정치가는 아니었습니다. 정도전은 제도를 설계했지만 사람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은 가장 두려워했던 신하를 제거하며 안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선은 스스로 설계자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정도전의 삶이었고 이것이 권력을 설계한 사람이 맞이한 최후였습니다. 권력의 이면을 계속 파헤치는 역사 이야기,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